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3회차 최종픽 그리고 독식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2회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복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요일에는 다행히 또 프로토 부주력이긴 했지만 3.9배당이 적중이 됐고, 고배당은 인천이 극장골을 먹히면서 적중에는 좀 실패를 했었습니다. 12회차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2월이 됐고, 좀 2월금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회차였었는데, 이번 회차는 2월이 되진 않았었고요. 당첨자가 한 5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좌측이 풀베디고 우측이 독식픽입니다. 그래서 둘 다 9개씩 적중을 했고요. 초안도 마찬가지로 9개가 적중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본 경기도 있고 안 본 경기도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수원 대 전북의 경기는 일단 전북이 좀 우세할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에 무승부까지 좀 바쳤었는데, 전북이 좀 압도를 했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정상민 선수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전북에게 좀 많이 밀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북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저는 울산이 좀 손쉽게 이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고전을 하면서 좀 이동준 선수의 전반전의 득점 이후에 추가적인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그 선제골을 지키면서 울산이 승리를 했고 적중을 했습니다. 3번은 강원 사이드 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지만 일단 지웠었던 부분은 일단 서울이 4연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기력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 강원의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과 비교했을 때는 상성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승부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강원이 승리를 하면서 근데 뭐 80분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페널티킥이 나오면서 고무엘 선수가 득점을 했고 그것이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경기 자체는 서울이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는 이 경기는 좀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력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프랑크푸르트의 승을 가져간 픽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틀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기력은 프랑크가 조금 더 우세해 보이지만 도르트를 사이드로 좀 갔었던 부분은 두 팀의 상성에서 프랑크푸르트가 도르트문트만 만나면 좀 유난히 약한 모습, 특히나 도르트문트의 홈에서는 최근에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산초가 없는 부분은 불안해도 이변이라면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승리하면서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5번은 레버쿠젠의 승으로 가서 적중이 됐었고요. 독식픽에서는 투표율 1위 경기라서 이 경기를 한번 무승부까지 좀 받쳐봤었는데 레버쿠젠이 승리하면서 적중은 했지만 좀 폴더로 아깝게 썼죠. 6번은 볼프스부르크의 승으로 대부분의 픽을 가져가서 적중을 했고요. 7번은 마인츠의 이제 승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독식픽에서는 좀 마인츠도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에 무승부까지 좀 받쳤었고 결과적으로는 독식픽에서만 적중을 했습니다. 8번은 아우크스부르크 대 호펜하임은 이 경기는 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초안 때는 지우긴 했었는데 그 투표율에서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풀베드에서는 저는 아우크스부르크 쪽은 보지 않고 호펜하임 쪽으로 아우크스부르크의 무나 패 둘 중 하나면 적중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좀 애매하다 싶어서 투픽을 썼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예측을 거의 하지 못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패 투팩이면 적중을 할 것으로 봤었고, 두 팀이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4연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승패 방향으로 봤었지만, 폴더를 이 경기에서는 단통으로 좀 승부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으로 레반도프스키가 없는 부분을 보고 가져가 봤었는데, 결국에는 라이프치히는 항상 강팀에게는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넨이 승리하면서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10번은 글라드바흐 사이드 쪽으로 좀 봤었던 부분은 경기력에서는 프라이부르크가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글라드바흐가 이 로제 감독의 의욕 없는 모습들을 본다면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해 보였고, 승까지 풀베드에서 받쳤던 부분은 배당에서 좀 글라드바흐가 좋았던 부분과 홈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 있어서 승까지 좀 받쳐서 가져갔었고 적중을 했었습니다. 11번은 제주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4연무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승패 방향으로 봤었고, 풀백과 독식픽에서는 조금 승부를 보고자 단통으로 수원의 첫 승 타이밍이 됐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단통 승으로 가져갔었고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제주 입장에서는 골치수가 좀 많았어서 좀 아쉬웠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수원이 극장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했고요. 12번은 이 경기는 좀 굉장히 아쉽죠. 무승부로 거의 끝나가는 경기였었는데 선제골을 넣고 나서 그 경기를 지키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 타이밍에서 이제 문지한 선수가 퇴장이 나왔었고, 후반 막판까지 잘 지켰었는데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광주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이 경기는 독식픽에서는 광주의 그 용병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몰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광주의 승을 가져가서 적중이 되긴 했었는데, 대부분의 픽에서는 인천 쪽 사이드로 좀 봤었기 때문에 적중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13번은 초한테는 좀 승부 방향을 보다가 브레멘이 다음 주에 좀 포칼컵이 있는 부분에서의 로테이션 여부와 슈투트가르트의 배당이 좀 너무 낮다라는 생각에 단통 승으로 가서 적중을 했고요. 14번은 처음에는 우니온 베를린의 승만 좀 봤었는데, 우니온 베를린이 이번 시즌 무승부가 많고 홈에서도 무승부가 많고 그리고 배당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헤르타의 사이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바꿔서, 그래도 이변이라면 헤르타가 이기기에는 우니온 베를린과 비교했을 때 경기력은 좀 밀리는 모습이 있어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갔었고, 독식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개가 좀 틀렸었고, 이번 주가 또 주중에 또 회차가 있고 또 주말에 회차가 있는데, 저는 주말 회차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계획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중 경기들도 일단은 경기들은 다 봤고 준비를 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회차죠. 13회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뭐 제가 복귀 영상 때도 보셨다시피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조금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 주중 회차 같은 경우에는 K리그와 J리그 조합입니다. 뭐 해외 축구와 조합이 됐었다면 그래도 조금 더 이 회차에서 좀 승부를 보셔도 될 것 같은데, K리그와 J리그의 조합이기 때문에 J리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J리그는 그냥 K리그와 비슷합니다. 이변이 굉장히 좀 많은 리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경기력대로 들어오는 경기들도 있지만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경기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최종 픽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독식픽은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코마리 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세레소 오사카가 압도적으로 좀 상대 전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코마리에게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투표율에서는 세레소 오사카 쪽을 좀 바라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 해외 업체든 국내 배당이든 대부분 지금 요코마리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 경기력이 좋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항상 정배당을 받을 때도 많았고 좀 배당이 낮게 책정됐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팀의 경기력만 비교했을 때는 저는 세레스 오사카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종 픽에서는 단통 패로만 일단 가져가긴 하는데 요코마리의 경기력이 엄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경기 무승부를 하긴 했지만 골대 3번에 이런 불운도 있었고 공격에서의 이런 모습들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레스 오사카 같은 경우에 사카모토 선수가 지금 결장 예정자에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세레스 오사카가 좀 이 경기 고전할 수도 있겠지만 두 팀의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상대 전적을 조금 더 참고를 해본다면 이 경기는 저는 세레스 오사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코마리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포항대 전북의 경기고요. 배당 체계 확률 국내에선 패쪽, 해외 배당에선 무와 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를 단통을 가져가는 부분은 전북이 원정이라는 점에서는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포항이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응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송민규 선수가 이번 경기도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징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송민규가 없다면 이강력까지 없는 상태에서 지난 경기도 그렇고 공격에서 이런 불안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수비에서도 하창래의 공백은 지속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루첸코도 득점을 했고 구스타보가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난 경기 선발로 나오면서 제공권에 있어서는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포항이 전문 센터백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창래나 김광석이 나가면서. 그래서 이런 세트피스나 제공권에 좀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포항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대구FC 대 성남FC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패 쪽, 해배당에서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저는 뭐 배당대로 이 경기는 대구의 승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 대구가 정승원이 복귀를 했습니다. 선수 등록을 하면서 복귀를 했는데 이 정승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정도로 클 줄 몰랐는데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의욕도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정승원이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런 투지 넘치는 모습들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좀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대파기에서의 대구이기 때문에 저는 성남 상대로 무난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르지뉴나 뭐 세징야 그리고 뭐 박한빈이라든지 뭐 이근호 뭐 스쿼드 자체는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후반전에 이제 에드가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성남은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제공권이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물론 뮬리치가 있을 때 좀 그것을 커팅해주는 모습들이 많긴 하지만 뮬리치가 없는 쪽으로 좀 공이 간다면 저는 대구가 이런 제공권으로 또는 성남 상대로 역습으로 이 경기는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가시마 엔틀러스 대 가시아 레이솔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은 숙무 쪽,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가시마가 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을 받았습니다. 가시아 레이솔은 지난 시즌에 좀 좋았던 모습들이 많았었던 팀이고 특히나 이런 역습을 나아갈 때 이런 공격 템포나 뭐 역습의 스피드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 시즌도 그런 모습 자체는 남아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지금 가시아 레이솔의 올른가 선수가 카타르 리그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그 가시아 레이솔에 없는데 지금 그 가시아 레이솔에서 올른가가 이 정도로 좀 중요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가시아 레이솔의 공격이 너무나도 좀 묻어져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가시마 인틀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에르나르도 선수를 지켜냈죠. 그래서 이런 제공권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뭐 경기력이 뭐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고, 가시마 인틀러스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좀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은데, 저는 이 가시마 인틀러스의 제공권, 그리고 가시아 레이솔이 좀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장면들이 지난 경기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마 인틀러스의 에르나르도 선수의 제공권이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시마 인틀러스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도쿄FC 대 사포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좀 배당과 투표율이 미스매치죠. 왜냐면 2점대가 넘어가는 배당인데 투표율은 굉장히 좀 몰린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도쿄FC의 레안드로 선수가 결장자 명단에는 없는데 지난 경기 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도쿄FC의 공격에 있어서 좀 레안드로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포로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3백을 쓰기 때문에 이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 좌측에 스가라든지 우측에 루카스 선수가 있지만 이 선수들이 좀 높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아서 이 공간들은 레안드로가 있다면 도쿄가 저는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사포로의 역습 자체가 좋고, 그리고 도쿄FC가 득점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변까지 좀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대 사간토스의 경기고요. 일단은 배당적인 확률은 승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을 받았는데, 이 경기 전에 일단은 가와사키는 믿을만한 팀이기 때문에 승으로 가져가긴 하지만, 사간도스가 이번 시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그리고 다른 경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트맨에서 이 경기를 넣었습니다. 시간대가 동일한 경기에서 다른 경기를 빼고 가와사키와 사간도스의 경기를 넣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 좀 의심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투표율이 많이 몰리긴 했지만 이 배당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가와사키는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쇼난 대 나고야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난 지난 시즌에 좀 수비적으로만 임했었던 팀이고, 이 수비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수비가 단단하지 않았었던 팀인데, 이번 시즌도 그런 모습은 남아있긴 합니다. 수비적으로 여전히 중점을 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수비적으로는 좀 나아진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요.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뭐 마테우스나 뭐 마에다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긴 한데, 근데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을 됐고, 그리고 쇼난에 이 또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그런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수비가 단단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고야의 결정력을 좀 믿기에는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 쇼난 정도는 무난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쇼난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시미즈 대 우라와레즈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 우라와레즈가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당은 일단 시미즈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우라와레즈 같은 경우에는 키퍼가 괜찮아요. 키퍼가 잘 맞고 전체적으로 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좀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는 팀이고,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약간 패스 플레이, 전방에서의 패스 플레이가 좀 좋고, 그리고 크로스나 좀 역습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두 팀의 경기력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율도 이 경기가 무승부가 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받았고, 제 생각도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는 두 팀이 좀
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등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시미즈의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빗셀고베 대 오이타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일단은 배당에 비해서 좀 투표율이 좀 높은 부분도 있고요. 물론 상대 전적에서 비셀고베가 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이니에스타가 지속적으로 출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니에스타가 출전을 하지 않으면서 중원에서의 기동력 자체는 좋지만 그런 중원에서의 기동력이라든지 역습에서의 이런 스피드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상대가 공간을 내주는 팀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이타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서도 이번 경기를 봤었을 때 보면 항상 좀 수비적으로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역습으로 나아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세트피스에서의 좀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셈인데 저는 빗셀고베가 이렇게 좀 라인을 내리는 팀들 상대로는 오히려 빗셀고베의 이니에스타의 존재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침투하는 모습과 이런 침투하는 모습, 역습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오이타가 좀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라인을 내렸을 때 저는 빗셀고베가 득점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이타의 역습에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빗셀고베가 좀 도깨비 팀인적인 모습을 좀 지난 시즌에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픽에서는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도쿠시마 대 센다이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은 없지만 도쿠시마가 정배당을 좀 받고 있고요. 도쿠시마는 이번 시즌에 승격을 한 팀이죠. 근데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센다이는 뭐 굉장히 못합니다. 그냥 뭐 한마디로 수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불안한 가장 좀 불안한 팀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 좀 굉장히 많은 팀이고요.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경기를 봤는데 경기력은 좀 괜찮은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센다이의 이런 미드진의 수비 가담이 부족한 부분과 공간에 대한 이런 불안한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도쿠시마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쿠시마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서울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 울산이 좀 우세한 모습, 그리고 배당도 낮은 정배당,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린 경기인데요. 저는 이 경기는 뭐 울산 사이드면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승부를 배제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의 경기력이 뭐 엄청 좋진 않아요. 그리고 반면에 서울은 지난 경기 뭐 강원을 상대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이게 공격에서의 마무리는 아쉽지만 그래도 경기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의 이런 중원 싸움에서 기성용 오스마르가 일단 나이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서울이 보여주는 경기력과 마찬가지로 울산이 보여주는 경기력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를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라면 울산의 승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 경기 좀 느낌이 이변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은 광주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배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광주가 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좀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가 엄은상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부분은 아쉽긴 해도 그래도 펠리페나 엄지성 이런 선수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수비에서의 알렉스 선수는 뭐 뜬금없이 이제 중거리 때릴 때는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런 부분 제외하고 수비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좀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FC의 라스 선수나 양동현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는데 현재까지의 이런 수원FC의 이 공격력과
결정력 그리고 이 조직력이라면 저는 광주의 이한샘 그리고 알렉스 선수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펠리페가 있는 그런 광주가 더 우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광주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수원 삼성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무와 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이 정배를 받았고 제 생각도 일단 수원 사이드면 적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천은 지난 경기 김도혁 선수가 교체 명단에는 있었지만 출전을 하지는 않았고요. 문재현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도혁 선수는 그래도 이제 컨디션 조절 때문에 조금 쉬게 해준 것 같은데 이번 경기는 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안이 없다면 좀 수비형 미들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안이 없다면 저는 수원 삼성의 이런 한석종, 고승범 이런 라인을 김민호 라인을 막아내기에는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도 뭐 수원 삼성이 전북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압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기재 선수의 이런 크로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수원이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인천의 무패 투픽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제주 대 강원의 경기고요.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배당에선 승과 무승부의 배당적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제주 사이드 승무 투픽이면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라서 단통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지금 강원이 연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페널티킥 득점도 있었고 이 공격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자체 경기력은 조금씩 올라오긴 있지만 결국에는 이 공격수는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제주의 견고한 수비 라인을 좀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가 물론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주가 지금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다가 끊긴 타이밍이라서 다시 또 무승부가 되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드렸고요. 이제 독식픽 1번 경기부터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독식픽은 이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이 이제 최종픽이고요. 우측이 독식픽입니다. 좌측 최종픽에 대해서는 픽들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독식픽에 대해서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요코마리가 좀 정배당을 받은 부분과 세레소 오사카의 사카모토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요코마리가 지난 경기 무승부를 하긴 했지만 골대를 3번 맞추는 등 좀 불운도 따라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 투픽으로 좀 가져가 봤었고요. 2번 경기는 동일합니다. 포항의 단통 패배, 3번은 대구의 단통 승으로 동일하고요. 4번은 가시마의 단통 무승부로 가져갔습니다. 일단 최종 때는 가시마의 승을 좀 봤었지만 일단 경기력에서는 가시와 레솔의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이런 제공권을 생각을 해본다면 가시마가 우세해 보이지만 가시마 엔틀러스가 시즌 초반에 좀 허덕이는 모습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승부로 좀 가져가 봤고요. 5번은 도쿄FC의 단통 패로 이변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6번은 가와사키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이 경기를 배트맨에서 넣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무승부로 가져가 봤고요. 7번은 쇼난의 단통 패배 동일합니다. 8번은 시미즈의 단통 승으로 시미즈가 배당에서 정배당을 받았고 우라레즈의 경기력도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통 승으로 가져가 봤고요. 9번은 이변으로 비셀고베의 단통 패배, 10번은 도쿠시마의 단통 승으로 동일하고요. 11번은 울산의 이변으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봤습니다. 12번은 광주의 승으로 동일합니다. 13번은 인천의 단통 패배로 무승부도 좀 고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단통이라면 저는 수원이 더 우세할 것 같다, 문제안이 없는 인천이라면 수원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마지막 경기는 제주의 무승부로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모두 공유를 마쳤고요. 저는 내일
라리가죠. 라리가 8경기 분석 및 성공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